괜찮습니까? 혹시 북에서 오셨나요? 깊은 밤 상처투성이 몸으로 작은 카페에 나타난 24 여성과 62살 카페 사장의 첫 만남입니다. 목숨을 걸고 경계선을 넘어온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넨 남자. 하지만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위험한 탈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바뀌는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노아라고 합니다. 올해 24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제가 살아온 길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했고, 때로는 무서운 순간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혹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모두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24의 노아는 철책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차가운 땅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저 멀리 초소의 불빛이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노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군복 속에서도 식은땀이 흘렸어요. 이제 가야 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글씨가 보였어요.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미 100번도 넘게 읽었던 편지였어요. 노아야, 자유를 찾거라. 아버지. 이 편지가 도착한 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검열을 통과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하지만 마지막 말씀이 노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접경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눈보라가 자주 몰아치는 곳이었어요.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았습니다. 집은 작았고 식구는 많았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감자밭을 일구고 옥수수를 키웠어요.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어요.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몸이 야위어 갔어요. 노아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작은 그릇에 옥수수죽을 담아주었습니다. 늘 부족했어요. 배가 고파도 더 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가 안 고프단다. 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배가 고프다는 걸.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난방이 부족해서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잤습니다. 이불도 얇았어요. 노아는 동생들과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춥다고 하지 마라. 참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무거웠어요.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였어요.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남쪽에는 자유가 있대. 자유가 뭐야? 노아가 물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좋은 거래. 그 순간 어른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노아의 어머니가 달려와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쉬, 그런 말하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빛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왜요, 엄마?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안전하단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노아는 그때부터 자유라는 단어가 무서웠습니다. 왜 그 말을 하면 어른들이 무서워할까요? 그날 밤 집에서도 조용했어요.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들리지 않았지만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며칠 후 그 아이의 삼촌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늘 배고픔이 있었어요. 겨울이 오면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배급은 늘 부족했어요. 노아야,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봄이 올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아는 배가 고파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더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때로는 며칠을 굶기도 했어요. 옥수수 껍질을 삶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노아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도 배고픔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모두 야위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위대한 지도자님 이야기만 했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행복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6이 되던 해, 노아는 군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날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찬물로 세수하고 뛰어서 훈련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빨리 뛰어. 늑장 부리면 밥을 못 먹어. 교관의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노아는 숨이 차도 뛰었습니다. 훈련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실수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거나 밤에 불침번을 서야 했어요. 동지들, 오늘도 혁명 정신으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크게 외쳐야 했어요.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거든요. 사상 교육 시간에는 졸면 안 됐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됐어요. 노아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리노아 동지, 어제 교육 내용을 다시 말해보시오. 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외운 대로 말했어요. 틀리면 벌을 받아야 했거든요.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들을지 몰랐어요.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누가 불평을 했나? 가끔 그런 질문이 떨어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원한 삶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겠죠. 군 생활이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노아는 이미 체념하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편지가 도착했어요. 검열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신기했습니다. 봉투에는 노아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어떻게 편지를?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노아야, 자유를 찾거라. 아버지. 그 순간 노아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서워했던 그 단어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노아는 밤새 울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결심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였어요. 자유를 찾거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유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노아는 남쪽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남쪽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죠. 정말 갈 수 있을까? 무서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노아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구했어요. 동료가 버린 낡은 지도였습니다. 몰래 주워서 숨겨두었어요. 경비 시간도 파악했습니다. 언제 초소에 사람이 없는지 관찰했어요.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탈출 경로도 그려봤어요.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할지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처벌받는다고 들었어요. 노아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자유를 찾거라. 이 말에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자유롭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한 번만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노아는 결심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골랐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어요. 낡은 구나 접힌 지도, 물병, 그리고 작은 빵 조각. 아버지의 편지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밤이 왔어요. 동료들이 모두 잠든 사이 노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답처럼 불었습니다. 숙소를 나와서 훈련장 뒤쪽으로 갔어요. 평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철책이 보였습니다. 높고 무서워 보였어요. 가시철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다칠 것 같았어요. 초소의 불빛이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레이더 소리가 들렸어요. 위잉 하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초소의 불빛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노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철책 아래로 기어갔어요. 미리 파놓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금씩 팠던 거였어요. 구멍은 작았습니다. 몸을 구겨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가시철사가 옷을 찢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아팠지만 소리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꽉 물고 참았어요.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계속 기어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철책을 넘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뢰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어요. 레이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노아는 풀밭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지나가자 다시 움직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산을 향해 걸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덤불을 헤치며 올라갔어요. 가시덤불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피가 났지만 계속 걸었어요. 멈추면 안 됐거든요. 첫 번째 산을 넘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신발이 젖었지만 건너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산이 더 높았어요. 바위가 많아서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손이 까졌지만 참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좁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배가 고팠지만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낮 동안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는 바위에 몸을 더 바짝 붙였어요. 들키면 안 돼. 온종일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해가 지자 다시 움직였어요. 몸이 뻣뻣했지만 일어났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별이 길잡이였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 주신 별자리를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산이 가장 험했어요. 절벽 같은 곳이 많았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떨어질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바위를 잡고 내려갔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시덤불이 길을 막았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기어서 지나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자유를 찾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노아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틀째 밤도 지나갔어요. 또 다른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물도 떨어져 갔고 빵도 거의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어.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만지면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드디어 불빛이 보였어요. 저 멀리 가로등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었어요. 남쪽의 마을일까요? 저게 남쪽인가? 눈물이 났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야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노아는 천천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무릎도 떨렸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대부분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길을 걸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때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 은신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신새라는 이름이 신기했어요. 새가 숨는다는 뜻일까요? 유리문 안쪽에 따뜻한 불빛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을까? 노아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몸도 한계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용기를 내자.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아를 보고 놀란 눈을 했어요. 흙투성이 옷, 상처투성이 얼굴, 해진 군화. 노아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엉망이었고 손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목소리에 놀람이 있었지만 비난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노아는 대답 대신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남자가 얼른 의자를 가져왔어요. 일단 앉으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빵도 접시에 담아 가져왔어요. 버터까지 발라서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마시고요. 노아는 그 말에서 이상한 안심을 느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친절한 말을 들어본 게.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조금 기운이 돌아오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북에서 오셨나요? 노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거짓말할 힘도 없었어요. 몇 일간의 탈출로 지쳐 있었습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고마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며칠간 참고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천천히 마음을 진정하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잠시 후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백인우라고 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리노아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요. 남쪽에서 처음 하는 자기소개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아 씨. 인우가 정중하게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존댓말로 대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다가 아내를 잃고 이곳으로 왔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았죠. 인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노아를 안심시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봅시다. 인우가 카페 구석에 있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작지만 포근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인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아는 안심이 됐습니다. 소파에 가서 누웠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눕는 거였습니다. 부드러운 쿠션이 몸을 감쌌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눈도 없었어요. 인우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노아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노아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자유를 찾으러 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게 자유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따뜻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군가의 친절을 받는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그날 밤 노아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카페 은신새의 첫 밤. 노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노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그리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만큼은 안전했습니다. 인우도 잠들기 전에 노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연민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잘 자요, 노아 씨.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예요.
카페의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따뜻한 시작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노아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소파. 그러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카페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인우가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노아가 일어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노아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어요.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힘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시면 말씀하세요. 간단한 아침 준비할게요. 인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노아는 카페 한편에서 지내게 됐어요. 낮에는 할 일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미안했거든요. 카운터를 닦고 컵을 정리했어요.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털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컵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북에서는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노아 씨,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우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기다려 주었어요. 손님이 오면 긴장했습니다. 말투가 다른 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럴 때는 뒤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인우는 항상 이해해 주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님들이 궁금해했어요. 사장님, 새로 오신 분이에요? 잠시 머무시는 친척입니다. 인우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인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노아 씨,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들이요?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하고 휴대폰도 필요하죠. 행정 서류도 정리해야 하고요. 노아는 긴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노아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 날 둘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노아에게는 첫 번째 외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어요. 인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연습을 했어요. 배급표 대신 자기 서명을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노아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류노아. 처음으로 자유롭게 쓴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계좌가 생겼어요.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었어요. 작은 책자였지만 노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개통도 어려웠어요. 온갖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우가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며칠에 걸쳐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노아는 조금씩 배워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노아 씨, 정식으로 신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분을요? 네.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도울게요. 노아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조사와 면담이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길이었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녀가 작게 말하자
인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노아는 탈북민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인우가 함께 갔어요. 손을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밝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많았어요. 문해솔이라는 상담사가 담당이었습니다. 30대 여성으로 보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아 씨. 많이 힘드셨죠? 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문해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질문들은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노아는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때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군 경력 때문에 심층 면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해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을 드릴게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당분간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도 있어요.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문해솔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망설였어요. 저를 돌봐주는 분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인우를 바라봤어요. 지금은 그곳이 더 편해요. 대신 연락은 자주 드릴게요. 문해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센터를 나오며 노아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상담사님이 친절하셨어요. 그렇죠? 걱정했는데 잘 됐어요. 인우도 웃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카페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며 앉았습니다. 노아가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아니, 인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입안에서 이름이 작게 울렸습니다. 인우는 놀라다가 이내 미소 지었어요. 네, 노아 씨.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 순간부터 둘의 관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아는 용기를 냈어요. 손님이 오면 직접 주문을 받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말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노아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얼마 전에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더 자세한 질문이 나왔어요. 노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잠시 머무는 친척이에요. 인우가 나타나서 대답해 주었어요.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노아가 작게 말했어요. 인우는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셨구나. 다행이네요. 젊은 분이 오시니까 카페가 활기차 보여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노아는 기뻤어요.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가씨래? 말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아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익숙해져요. 인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인우가 제안했어요.
읍내 시장에 가볼까요? 장도 봐야 하고요. 저도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노아에게는 큰 외출이었어요. 시장은 북적거렸습니다. 온갖 음식과 물건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신기해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게 있네요. 구경하세요. 천천히 둘러봐도 돼요. 인우는 여유로웠어요. 노아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구나. 어디서 왔어? 노아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친근했어요. 멀리서 왔어요. 그래,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 아니에요. 모두 친절하셔서 좋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사과 몇 개를 더 넣어 주었어요. 젊은 사람이 와서 좋구나. 많이 먹고 건강해져라. 노아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인우가 말했어요.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네, 생각보다 따뜻해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처음엔 궁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외출했어요. 도로 옆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인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길이 복잡해요. 실수할까봐. 노아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어요. 길잡이 같은 손이네요. 노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인우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은 둘만 아는 약속이 됐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밤이 되면 노아는 종종 잠에서 깼습니다. 추격을 당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럴 때마다 인우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었어요. 말이 많지 않지만 배려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새벽에 일어나 카페 바닥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믿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문해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층 면담 일정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노아는 긴장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면담 전날 밤 인우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진실을 말하시면 돼요. 무서워요.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노아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면담 날이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센터로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들어갔어요. 면담관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군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세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노아는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면담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적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면담관이 말했습니다.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센터를 나오며 노아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해낸 것 같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인우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왔어요. 면담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해요, 노아 씨. 문해솔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노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카페로 돌아와서 인우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인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노아 씨가 용기 있게 해내신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서 함께 먹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인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으세요. 언제까지든 환영이에요. 노아는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집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노아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자유를 찾거라.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하루, 말할 수 있는 저녁, 손을 잡고 걷는 밤길. 그 모든 것이 자유였어요. 아버지, 저 자유를 찾았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카페는 이제 정말 집이 됐습니다. 피난처였던 곳이 생활의 무대가 된 거였어요. 노아는 행복했습니다. 서류 절차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노아는 차분히 답했어요. 조사관이 묻는 말에 아픈 기억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밤에 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울고 나면 다시 컵을 닦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로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노아의 몸이 자주 피곤했습니다. 어지럼증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인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아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어요. 입맛도 없었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며칠 더 지나자 인우가 더 걱정했습니다. 노아 씨,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노아도 걱정이 됐어요. 이런 증상이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인우가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노아 씨,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아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러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인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세요. 더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노아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몸이 이상한 건 분명했습니다.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병원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해 보였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속이 안 좋고 어지러워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의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다른 아픈 곳은 없는지, 혹시 생리는 언제 했나요? 그 질문에 노아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늦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2달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의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추측하는 듯 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해볼까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검사인지 몰랐지만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어요.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노아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임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노아는 한동안 의사를 바라만 봤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가
엄마가 된다고요? 네, 임신 6주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가 확인해 주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축하드려요. 의사는 웃었지만 노아는 웃을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도 멍했어요. 인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다고 하던가요? 노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 씨? 인우가 다시 불렀지만 노아는 고개만 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어요. 내가 엄마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에 도착해서도 말을 못했어요. 인우는 노아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말해줘도 돼요.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노아는 컵을 들고 있기만 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손님이 모두 돌아가자 노아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인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임신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인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임신이세요? 네. 의사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노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인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뭔가 결심하는 듯 했습니다. 노아 씨,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함께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말에 노아는 더 울었어요. 두려움, 안도,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인우는 허둥대지 않았어요. 손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많이 놀랐죠. 내일은 내일 생각해요. 같이요. 그 밤 카페는 아주 조용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약속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노아는 지원센터에 연락했어요. 상담사님, 제가 임신을 했어요. 문해솔은 놀라면서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몸은 어떠세요? 아직 좀 어색해요. 실감이 안 나요. 당연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문해솔은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산모 검진, 지원제도, 필요한 서류들. 꼼꼼히 메모하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노아는 열심히 적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변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우 씨 카페에 있는 아가씨가 임신했다더라. 정말? 누구 아이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아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는 박초희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축하해요. 입덧은 어때요? 아직 좀 힘들어요. 그럼 이거 먹어봐요. 속 울렁거릴 때 좋아요. 텃밭에서 키운 생강을 가져왔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모두가 도와줄 거야.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노아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나견 어르신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기 신발이야. 언젠가 이 아이가 신겠지. 작은 털신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신기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건강한 아이 낳아라.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고마워졌습니다. 며칠 후 인우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노아 씨, 결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이요? 노아는 놀랐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까 책임져야죠. 하지만 저 때문에 인우 씨가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인우는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차차 진행하면 돼요. 우선 우리 마음부터 확인해 봐요. 마음이요? 네. 약혼식을 해봐요. 작은 걸로. 노아는 망설였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급하지 않아요. 인우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노아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인우 씨 약혼식 해요. 정말이에요? 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우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약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렸어요. 화려한 음악도 긴 연설도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작은 다과를 준비했어요. 정성스러운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문해솔도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해요, 노아 씨.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많이 도와주셔서 언제든 연락하세요. 계속 도울게요. 약혼식에서 인우는 말없이 작은 반지를 꺼냈어요. 노아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노아 씨, 두려울 때 제가 옆에 있겠어요. 기쁠 때도 옆에 있을게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인우 씨, 저도 같이 있을게요. 오늘 결심을 잊지 않겠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초의 아줌마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축하해. 우리가 모두 응원할게. 마을 사람들의 축복이 이어졌어요. 노아는 감동받았습니다. 약혼식 후 두 사람은 더 알뜰살뜰 살았어요. 카페 수입을 정리하고 지출을 나눴습니다. 출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걱정 마세요.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물품 목록을 만들었어요. 한 줄씩 체크했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기 옷. 벌써 살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해요. 인우는 차분했어요. 노아의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노아는 일할 때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무거운 것은 들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무거운 상자를 대신 들었어요. 일정 시간마다 의자에 앉아 쉬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배려가 고마웠어요. 노아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아이의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하늘은 어때요? 좋네요. 넓고 맑다는 뜻이죠? 네. 하늘처럼 자유롭게 자라라는 의미예요. 초아는 어떨까요? 그것도 예뻐요. 여러 이름을 적어봤어요. 어느 이름이든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새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봄처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다가 둘은 웃으며 말했어요. 태어나면 얼굴을 보고 정해요. 그게 좋겠어요. 매일 밤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첫 초음파를 봤어요. 작은 점 같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있네요. 노아는 신기해했어요. 실감이 났습니다. 건강해 보여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사진도 인쇄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첫 사진이네요. 인우도 감동받았어요.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아는 더 조심했어요.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매일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비타민이 필요해요. 아기를 위해서 고마워요. 정말 잘 챙겨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눈에 잘 안 띄었지만 옷이 꽉 끼었습니다. 임신복을 사야겠어요. 같이 가서 골라봐요. 쇼핑도 함께 했어요. 예쁜 임신복을 골랐습니다. 어떠세요? 잘 어울려요. 정말요? 배가 나와서 이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인우의 말에 노아는 웃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네. 몇 개월이야? 4개월 됐어요. 건강해 보인다. 다행이야.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노아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문의 소리 카페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임신 지원금 신청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빨리 하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문의 소리 서류를 가져왔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만 작성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함께 서류를 작성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곧 지원금이 나올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노아는 안심이 됐어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임신 5개월째 배가 확실히 나왔어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해요. 언제 태어나요? 겨울쯤 태어날 예정이에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고마워요. 따뜻한 응원이 계속됐어요. 노아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인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노아 씨, 정식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식 결혼이요? 네.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됐었습니다. 좋아요. 언제 할까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하면 어떨까요?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천천히 준비해요. 급할 것 없어요.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의미만 있으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혼인신고서도 써야 하고 증인도 필요하고 문혜솔 씨에게 부탁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때때로 신기했어요.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유롭게 선택한 결혼이었습니다. 행복해요, 인우 씨. 저도 행복해요, 노아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카페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기용품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기 의자예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벌써 사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인우는 꼼꼼했어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노아도 점점 엄마가 되어 갔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라. 엄마가 맛있는 것 많이 먹을게. 태담을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임신 6개월이 되자 태동을 느꼈어요. 뭔가 움직여요. 정말요? 어디서요? 여기요. 손 대봐요. 인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댔어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움직이네요. 신기하죠? 두 사람은 감동받았어요.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기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안녕, 우리 아기. 매일 태동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아기와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태동 느껴져요? 네. 신기해요. 첫 아이라 그래. 신기하지? 네, 매일 감동이에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노아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했어요. 임신 7개월이 되는 날로 잡았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요.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노아는 가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자유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찾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자유인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카페 은신새는 이제 정말 집이 됐어요.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곧 세 사람의 집이 될 예정이었어요. 노아는 행복했어요. 힘든 여정 끝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노아는 더 조심했어요. 카페 문을 열기 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올라갔어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걸을 때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인우는 아침마다 과일을 손질했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주며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손님이 몰리면 제가 받을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노아는 여전히 일하고 싶어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손님들은 노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언제 태어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따뜻한 축하가 계속됐어요. 노아는 행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낯선 손님이 와서 말했어요. 이 카페 참 따뜻하네요. 분위기가 좋아요. 노아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어요. 우리가 만든 공기가 누군가에게도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준비됐어요.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시기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하기로 했어요. 배가 나와서 드레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더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인우는 항상 노아를 응원해 주었어요.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밤에 노아가 갑자기 깼어요. 아랫배가 아팠습니다. 뭔가 이상해. 처음 느끼는 통증이었어요. 파도처럼 왔다가 갔습니다. 인우 씨, 인우 씨. 노아가 불렀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인우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배가 계속 아파요. 인우는 즉시 알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네. 벌써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아기가 서두르나 봐요. 인우는 황급히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어요. 산모용품, 아기옷, 필요한 서류들. 괜찮아요, 노아 씨. 숨을 고르고 제 손을 꼭 잡아요. 차를 타고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아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또 다른 진통이 왔어요.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도착해요. 인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진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1시간 정도 됐어요.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의사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분만실로 가야 해요. 노아는 무서웠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인우 씨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분만실 앞에서 인우는 기다려야 했어요. 의사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신가요?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인우는 복도에 앉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 소리, 기계 소리, 모든 게 크게 들렸습니다. 잘 될 거야. 노아 씨는 강한 사람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인우는 불안해졌습니다. 2시간째가 됐을 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걱정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작지만 세상을 흔드는 소리였어요. 인우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났다. 간호사가 웃으며 나왔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네. 엄마도 아기도 건강해요. 인우는 기쁨에 떨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된 거였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노아가 지쳐 보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인우 씨, 우리 아기예요. 정말 작네요. 인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기를 바라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손가락, 아주 작은 코, 완벽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고맙고 또 고마워요. 인우가 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해요. 노아도 웃었어요. 고생 끝에 찾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지어야죠. 둘은 미리 적어둔 목록을 떠올렸어요. 여러 이름을 생각해 봤었죠. 아기를 바라보니 이름이 정해졌어요. 하늘이 어때요? 백하늘. 하늘처럼 넓고 맑게 자라라고. 좋은 이름이에요. 둘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백하늘이라는 이름이 완벽했습니다. 하늘아, 안녕. 노아가 작게 말했어요. 아기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셋은 카페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작은 환영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케이크, 종이꽃, 그리고 하늘아, 어서 와라고 적힌 손글씨. 박초의 아줌마가 준비한 거였어요. 축하해. 정말 예쁜 아기네. 고마워요, 아줌마.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젯밤에 몰래 했지. 우리 하늘이 환영 파티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조나견 어르신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건강하게 자라거라. 우리가 지켜볼게. 고마워요, 어르신. 노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따뜻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우는 조용히 등을 두드렸어요. 많이 감동받으셨구나. 네. 정말 고마워요. 카페 은신새는 이제 정말 집이 됐습니다. 피난처였던 곳이 아이의 울음과 웃음으로 채워지는 생활의 무대가 된 거였어요. 다음에 해야 할 일도 분명했어요. 노아의 법적 지위 정리, 하늘의 출생 신고, 그리고 차우의 혼인 신고. 문해솔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축하해요. 들었어요. 건강한 아기 낳았다면서요? 네. 정말 고마워요. 많이 도와주셔서. 출생 신고는 언제 할 거예요? 이번 주 안에 하려고요. 서류 목록 보내드릴게요. 필요한 증빙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문해솔은 여전히 세심했어요.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인우는 차분히 자료를 모았어요. 출생증명서, 신분증, 기타 필요한 서류들. 노아는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절차가 너무 무섭고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인우는 웃었어요. 그 말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둘은 함께 웃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갔어요. 하늘을 안고 함께 갔습니다. 백하늘로 신고할게요. 좋은 이름이네요. 공무원도 웃으며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등록됐어요. 작은 종이였지만 큰 의미였어요. 하늘이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된 거였습니다. 결혼식도 다시 계획했어요. 출산으로 연기됐지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할까요? 100일 지나서 하면 어떨까요? 하늘이도 좀 더 클 테고. 좋은 생각이에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가족이 됐으니까요. 하늘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밤중에 깨워 울리던 작은 울음은 어느 순간 미소로 바뀌었어요. 노아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나뭇잎을 흔들고 구름이 느리게 넘어갔어요. 그 모든 것이 평화였어요. 어릴 적 그녀가 상상하던 자유와는 달랐지만 훨씬 더 살아있는 자유였습니다. 노아는 가끔 차를 내리며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자유를 찾거라. 그 문장은 더 이상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하루, 말할 수 있는 저녁, 손을 잡고 걷는 밤길, 아이의 숨소리, 웃음, 눈물, 그리고 환대. 그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버지 묘 앞에 가서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자유를 찾았고 가족도 만들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카페는 조금씩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아이를 보고 웃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노아는 손님에게 머그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말은 간단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인우는 오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늘이가 첫걸음을 떼는 날, 말문이 트이는 날, 학교 가방을 매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싶어요. 건강 검진을 받고 식단을 살피고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마음도 몸도 다시 살아가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을 리는 없었어요. 서류가 늦어지는 날도 있고 편견 섞인 말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눈을 보고 약속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가요. 그 약속은 카페의 첫 음악처럼 날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작았던 손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울음도 줄어들고 미소가 늘어났어요. 엄마. 어느 날 하늘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인우 씨, 하늘이가 엄마라고 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이의 첫 말이었습니다. 하늘아, 다시 해봐. 엄마, 엄마.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노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똑똑해. 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첫걸음도 뗐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용감하게 걸었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도 와봐. 둘 사이를 오가며 걷는 하늘이가 사랑스러웠어요. 결혼식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하늘이 100일을 넘긴 후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 하늘이도 함께 했어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결혼 반지를 끼우며 둘은 약속했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저도요. 우리 셋이 함께.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박초의 아줌마는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조나견 어르신도 말했어요. 잘 살아라. 우리가 지켜볼 테니까. 고마워요, 어르신. 문해솔도 축하하러 왔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다니. 상담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노아 씨가 용기 있게 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식 부부가 됐어요. 하늘이의 아버지도 공식적으로 인우가 됐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가족이네요. 종이에 적힌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어요. 날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하늘이를 돌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함께 식사했어요. 하늘이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하늘아, 천천히 먹어. 어서 커서 아빠 일도 도와줘. 너무 빨리 크지는 마. 지금이 좋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밤에는 하늘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이는 책을 보며 옹알거렸어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 목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도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야. 노아가 말했어요. 노아는 손을 포겠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 인우의 손이 얹혔어요. 그 위에 하늘의 작은 손이 올라왔습니다. 셋의 손은 어우러져 하나의 모양이 됐어요. 우리 가족. 노아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 인우도 따라했습니다. 하늘이는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아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자유를 찾거라.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아침,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켜야 할 가족, 나눌 수 있는 일상. 그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아버지, 저 찾았어요. 정말로 찾았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은신새는 이제 완전한 집이 됐어요. 세 사람의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집. 노아는 행복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찾은 진짜 자유, 진짜 가정이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커피를 내리고 하늘이를 돌보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자유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노아가 중얼거렸어요. 인우와 하늘이가 잠들어 있는 방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자유였어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일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환대를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책임지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